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열과 냉에 의한 손상입니다. 먼저 열에 의한 손상에 관한 강의여서 인터넷상에 열받는 유머라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은 웃어야 할지 뭐라고 교육을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고 평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 춥다. 아, 추워. 진짜 춥다. 선배! 나 열나는 것 같아! 선배, 나 열나는 것 같아! 선배, 나 열나는 것 같아! 선배! 이번 주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열에 의한 손상 종류를 설명한다. 둘째, 열에 의한 손상 시 응급처치 방법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셋째, 냉에 의한 손상 종류를 설명한다. 넷째, 냉에 의한 손상 시 응급처치 방법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다섯째, 화재 시, 지하철 사고 시 대피 요령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이번 주 강의 내용입니다. 1차 시에는 열에 의한 손상 및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2차 시에는 냉에 의한 손상 및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3차 시에는 화재나 지하철 사고 시 대피 요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은 화재나 지하철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져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열에 의한 손상 및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화상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에 의한 손상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농담으로 알고 있는 열받아 생기는 손상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열은 주로 태양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열 손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양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태양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열 손상은 열경련, 일사병, 열사병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경련은 무엇이고 일사병, 열사병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빅뱅에도 태양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열에 의한 손상의 주인공인 빛나는 태양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태양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 연료는 누가, 언제, 어디서 공급해 주는 걸까요? 태양 보고 너무 뜨겁다고 조금만 물러나라고 하면 지구의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태양을 뜨겁게 안고 싶어서 조금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할 학생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대신 답을 하겠습니다. 태양의 지름은 139만 2,000km로 지구의 109배이며 질량은 2 곱하기 10의 30승 kg으로 지구의 약 33만 배입니다. 태양 질량은 약 4분의 3이 수소, 나머지 4분의 1이 대부분 헬륨입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약 1억 4,960만 km,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매년 1월 근일점에서 가장 가까워지고 7월 원일점에서 가장 멀어집니다. 빛이 태양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거리를 지나 지구까지 오는 데는 약 8분 19초가 걸립니다. 태양은 중심핵에서 매초 4억 3천만에서 6억 톤의 수소를 태웁니다. 지구에 도착한 햇빛의 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 거의 모든 지구상 생명체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며 지구의 날씨 및 기후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지구 표면에 도달한 햇빛은 지구의 대기에 의해 약해져 맑은 하늘에 태양이 머리 위에서 비출 때 제곱미터당 약 1000와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빛나고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응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서 있을 때 옆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친구가 사삭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이것은 열사병이 아니고 여름철 호발하기 쉬운 온열 장애 중 열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시신은 오래 서 있을 때 혹은 많은 양의 땀을 흘렸을 때 혈액이 하지에 몰려서 일시적인 대뇌허열, 즉 뇌로 가는 혈액량이 절대량에 감소되는 현상을 야기함으로써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경련은 가장 경미한 열 손상입니다. 이것은 더운 환경에서 땀 소실이 많아 전해질 평형에 깨어지게 되면서 근육에 경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더위에 장시간 마라톤을 하거나 조깅을 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은 수분과 염분을 알맞게 섭취한 후 그늘에서 쉬면 됩니다. 열경련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다리, 복부의 경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열로 인해 근육의 경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열경련의 응급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열로부터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둘째, 환자에게 소금물 또는 전해질, 즉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땡땡땡 스웨트, 땡땡 레이 등의 이온 음료를 매 15분마다 반 컵씩, 소금물의 경우는 약 4분의 1컵에 티스푼 1개 분량 정도 먹이면 됩니다. 셋째로, 근육에 경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육 경련이 있으면 편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경련이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넷째, 경련이 멈춘 후 약간씩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땀을 흘리면 경련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 경련 후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낭만을 주는 빛나는 태양은 한낮에 오랫동안 쪼이고 있으면 더 이상 희망과 낭만이 아닙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 내부 온도는 1500만 도라고 합니다. 제가 숫자를 굉장히 쉽게 말하고 있지만 잘 실감이 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태양 표면 온도를 재었을까요? 설마 우주선 타고 태양에 가서 온도계를 꽂아 잰 것은 아니겠죠.
아무튼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가 되기 때문에 지구까지 전달되어 뜨겁게 내리쬐면 조금 후면 사람의 몸은 정상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점점 탈진되어 갑니다. 그러다 걷지도 못하고 쓰러집니다. 이 그림은 일본 아사히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2007년 8월 22일 기후현 다지미 씨는 2007년 8월 일본 사상 최고 기온인 40.9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에 쓰러져 일사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그때 50명이 넘었습니다. 실로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도 연간 몇 명 정도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여름에는 더워지고 겨울에는 추워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이야기들 합니다. 봄, 가을은 있는 듯 느끼다가 갑자기 더위나 추위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여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폭염으로 사망이 점점 늘어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일사병은 더위 손상 중에서 가장 흔하며 심한 수분 손실에 의해 체액이 부족해진 경우에 발생합니다. 갑자기 고온 상태가 되고 체온 조절 작용이 실조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몸에 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갔으니 몸이 약해져 전신쇠약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오심이나 두통을 수반하는 현기증이 발생하며 맥박이 빨라집니다. 이 경우에도 시원한 곳에서 이온 음료나 물을 마시고 쉬면 대부분의 경우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만약에 의식이 나빠지거나 체온이 점차 상승하거나 증상이 신속히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모자를 쓰지 않고 강한 태양광선 아래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중추가 침해되는 병입니다. 수면 부족, 음주, 몸이 쉬하게졌을 때, 그리고 노인이나 아이들이 잘 일으키며 꼭 끼는 의복 또는 통기가 잘 안 되는 의복도 흔히 그 원인이 됩니다. 일사병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보일까요? 일사병은 피부가 차갑고 끈끈하며 창백하며 현기증, 실신, 구토, 두통이 동반합니다. 빠르고 얕은 호흡을 보이고 약하고 빠른 맥박의 소견을 보입니다. 피부는 차갑고 축축하며 땀에 과다 배출되어 몸이 나약하며 현기증, 정신착란, 감각 상실의 증상을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열이 나고 탄력감, 안면 창백, 현기증 외에 중증인 경우는 경련과 뇌 증세를 일으키는 일도 있습니다.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고 맥박수가 1분간에 100회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체온은 39도씨에서 40도씨가 되고 얼굴은 빨개지고 심하면 의식이 몽롱해집니다. 체질적인 원인도 있기 때문에 동일인이 반복하여 일으키기 쉽습니다. 일사병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첫째, 기도를 확보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구토에 의한 이물질이 기도를 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면밀히 조사하여
구토물이 없나 확인하고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숨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햇볕 아래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셋째, 옷을 벗기고 오한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신체를 서서히 냉각시키도록 합니다. 꽉 조이는 옷을 풀어주어 느슨하게 해줍니다. 넷째, 환자가 의식이 있고 입을 통해 음료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여 의식이 있으면 소금물을 마시게 하거나 전해질 음료, 즉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다섯째, 젖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손발을 식히면서 부채질해 줍니다. 여섯째, 환자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쇼크 증상이 나타난지를 관찰합니다. 혹시나 쇼크 증상이 나타나면 다리를 머리보다 들어 올려주어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오도록 합니다. 다음은 비슷하긴 하지만 열사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사병은 치명적이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가장 심한 열 손상이라 할 수 있는 열사병은 40도씨 이상의 고열과 정신혼란과 의식소실이 특징입니다. 우리 몸이 조절할 수 있는 방어 기전보다 더욱 많은 열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열경련이나 일사병과는 달리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도로 체온이 높아지면 체내 단백질과 세포 주위 생체막들, 특히 뇌의 단백질과 생체막들을 파괴되기 시작하거나 기능을 상실합니다. 매우 뜨거운 열은 내부 장기들에 영향을 미쳐 근육세포들과 혈관이 파괴되고 내부 장기들이 손상되어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 발생 시에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열사병은 격렬한 육체적 활동이 있으면서 밀폐되고 환기가 충만하지 않는 환경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통풍장치나 공기조절장치가 충분히 가동되지 않은 밀폐된 건물에서 거주하는 노인이나 문이 잠긴 차량 안에 갇힌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열사병에 의해 사망할 수 있으며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열사병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열사병은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붓습니다. 갑자기 무의식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강하고 빠른 맥박, 점차 느리고 약한 증상을 보입니다. 호흡은 초기에 깊은 호흡에서 점차 얕은 호흡으로 변화되고 피부는 아주 뜨겁고 건조하며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에 대해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가 좋다고 혹은 태양이 지구가 싫다고 조금만 다가오거나 멀어져도 지구의 생명체는 생존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렇게 신체의 항상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생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열사병은 다시 말하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호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구토 등에 의한 이물질이 기도를 폐쇄할 경우가 있습니다. 입안을 면밀히 조사하여 구토물이 있으면 제거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손으로 파내기도 합니다. 둘째로, 시원하고 환기가 잘 된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젖은 물수건, 에어컨, 선풍기 또는 찬물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체온을 냉각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체온을 낮추어야 합니다. 만일 얼음 주머니나 얼음 대용이 있다면 그것을 감싸서 환자의 겨드랑이, 무릎, 손목, 발목, 목에 각각 대어서 체온을 낮추도록 합니다. 셋째, 환자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쇼크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합니다. 무의식이 계속되거나 평소 내과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응급 상황입니다. 넷째, 쇼크 증상이 있으면 머리를 다리보다 낮추고 구급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시원한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만 남기고 잠기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열사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림처럼 처치를 해주면 훌륭합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많이 어지러우세요? 저희 시원한 곳으로 일단 먼저 옮겨드릴게요. 다음 그림은 열경련, 일사병, 열사병을 잘 정리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 손상의 정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사병은 땀이 나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맥박이 약하다, 피부가 차갑고 축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땀이 나지 않아서 체온 조절을 할 수 없다, 맥박이 빠르다, 피부가 건조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열경련이나 일사병, 열사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법 조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도 평상시 하고 있습니다. 하루 내내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너무 더운 느낌이 있을 때는 언제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있어야 합니다. 가벼운 밝은 색상의 옷, 공기가 피부로 통할 수 있도록 엉성하게 짜인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는 심한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굳이 해야 한다면 자주 휴식을 취하고 활동과 활동 사이에 헬멧을 벗어서 헬멧을 쓰고 있는 시간을 줄이고 무거운 제복이나 장비들의 착용을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입니다. 이것들은 탈수를 일으키는데 한몫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에 의한 손상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냉에 의한 손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채널 고정, 시선 고정, 당신의 가치가 달라집니다.